이어서 프린트 10쪽의 연습 문제 6번 투자활동 중에서도 유무형자산의 취득처분 관련 볼게요. 주 ABC의 2000X1년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는 이렇다. 기계랑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네. 기초잔액, 기말잔액이 각각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시된다면은 기초 플러스 증가는 감소 플러스 기말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일단은 볼게요. 기계와 감가상각 누계 기초잔액이 각각 24만 원과 4만 원이고요. 기말 잔액은 30만 원에 6만 1천 원이고요. 요 기계랑 감가상각 누계액이 각각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나 요거부터 따져볼게요. 먼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언제 증가해요? 취득하면 증가하지. 근데 요 취득을 뭐 교환 취득할 수도 있고 외상 취득할 수도 있고 현금 취득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언급 없으면은 현금 취득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언제 감소해요? 처분하면은 감소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감가상각 한 것만큼 감가상각 비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처분할 때 요 처분된 기계에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같이 제거되잖아요. 그때 같이 제거되겠다. 근데 보니까 포괄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가 25,000원이래요. 감가상각비 25,000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했겠구나 알 수 있고 장부금액 56,000원이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 손실 6,000원이 발생했대요. 이거 현금 얼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5만 원 받고 팔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처분한 자산의 장부금액, 취득원가가 얼마고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한 순액이 장부금액 5만 6천 원이다라고 돼 있네. 근데 이걸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 손실 6천 원이 나서 현금 받은 거 얼마다? 5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빈칸을 하나하나 채워볼게요. 먼저 요거 채울 수 있지. 4만 원 더하기 2만 5천 원 빼기 6만 1천 원 하니까 4천 원 나와요. 아, 처분한 자산에 딸려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이 4천 원이구나. 근데 장부 가치가 5만 6천 원이니까 애시당초에 요 처분한 기계는 취득원가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6만 원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참고로 여기 처분이랑 관련된 회계 처리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순액으로 먼저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장부 가치 5만 6천 원짜리 기계를 처분했고요. 현금 받은 거는 5만 원. 6천 원 장부 금액보다 싸게 팔아서 처분 손실 6천 원이 발생했다. 자, 요거는 참고만. 근데 이거는 제가 순액으로 회계 처리한 거고 총액 회계 처리로 바꾸치기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어떤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순액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총액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면은 그때 가서 총액으로 바꾸면 돼요. 총액으로 바꿔볼게요. 순액으로 5만 6천 원인데 총액으로 치면은 기기장치 취득원가 6만 원에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4천 원 제거. 네, 이 얘기네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끝났네. 취득 얼마예요? 6만 원 더하기 30만 원 빼기 24만 원 하니까 12만 원 나오네요. 이것도 회계 처리해 보자면은 기계 12만 원을 특별한 언급 없으면은 현금 주고 취득했다라고 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굳이 회계 처리해 보자면은 감가상각비 2만 5천 원. 만약에 순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치면은 기계 2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총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면은 감가상각 누계액 2만 5천 원. 얘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총액으로 갈게요.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유무형자산 취득처분은 투자활동 현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얼마?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12만 원에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5만 원 합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합계가
네, 마이너스 7만 원 나오네요. 뭐 투자활동 순현금을 물어본다면은 7만 원 유출하면 되고 따로따로 물어보면은 따로따로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건 분개 안 하고도 여기 진간 분석 내용만 봐도 현금 유출액 취득해서 12만 원, 현금 유입액 처분해서 5만 원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겠다. 근데 요걸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잠깐만, 이렇게 진간 분석하지 말고 회계 처리 한 방에 순현금 유출액 7만 원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것도 보여드릴게. 얘도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해요. 먼저 요 유형자산 관련해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요. 감가상각비 25,000원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손실 6,000원, 합계가 31,000원이에요. 그래서 요 유형자산 관련된 당기손익 영향의 합계는 31,000원 감소. 그 다음에 관련된 자산부채 볼게요. 첫째, 기기장치가 24에서 30으로 6만 원 증가했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만 원에서 6만 1,000원으로 2만 1,000원이 증가했네. 얘도 원리는 똑같네. 당기손익 영향, 관련 자산부채, 그리고 나머지 현금. 계산해 보시면 현금 7만 원 나와요. 그래서 취득처분 다 합쳐서 순현금 흐름은 7만 원 유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방법보다는요. 요 방법을 추천드려요. 왜? 요 방법이 좀 더 빠르긴 한데 취득처분이 각각 얼마인지는 요걸로는 구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취득처분 합계, 투자활동 순현금 흐름만 물어본다라는 보장이 있으면은 요 방법이 가장 나은데 취득처분을 따로따로 물어본다면은 저 방법을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취득처분까지 따로 구할 수 있는 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다른 방법도 알면은 더 좋고요. 이렇게 여기 투자활동 중에서는 요 유형자산 증감분석해서 구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연습문제 7번에 금융자산 볼게요. 금융자산 취득가 처분은 기본적으로 어디 들어간다? 투자활동 들어간다. 누구는 빼고 단기 매매 목적의 FVPL은 빼고요. 해볼게요. 연습문제 7번이요. 주 ABC의 2000X1년 금융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요러요러하다. AC 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이 있는데 얘네들 다 단기 매매 목적 FVPL은 당연히 아니니까 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들어갈 거예요. 이 중에서 AC 금융자산 먼저 볼게요. AC 금융자산은 지분 상품일 수 없지. 무조건 채무 상품이에요. 보니까 AC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12,000원인데 이 중 AC 금융자산 할인 취득에 따른 생각액 1,5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단기 중 처분한 AC 금융자산의 장부가치 7만 원이고 처분이익 3,200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요거 보고 AC 취득가 처분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AC 금융자산을 기초 플러스 증가는 감소 플러스 기말이다 라고 해서 증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먼저 A씨는 기초 12만에 기말이 17만 원이네요. 먼저 AC 금융자산은 취득하면 증가할 거예요. 특별한 언급 없으면 당연히 현금 취득했다라고 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언제 감소해요? 처분하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 그딴 거 없고 대신에 뭐예요? 유효이절법 적용하잖아요. 유효이절법 적용에 따른 상각원가의 증가액이 있을 수 있지. 그거를 상각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번 문제에서는 요게 얼마야? 1,500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 잠시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계 처리로 보여드릴게요. 유효이절법에 의한 이자 수익이 얼마 있었을 텐데 요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AC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현금 이런 식이에요. 뭐 미수이자 같은 건 고려하지 않을게요. 여기 현금 흐름 나오는데 뭐 요걸 물어보진 않았지. 구할 수도 없고 요거는 이자 수출로 인한 현금이니까
영업 또는 투자할 거예요. 근데 이걸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 다음 단서. 그 다음에 단기 중 처분한 A씨가 7만 원이래요. 7만 원. 처분한 A씨 금융자산 장부 가치가 7만 원인데 요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이익 3,200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얼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73,200원에 팔았다. 요거네. A씨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현금 유입액 73,200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 빼고 다 채웠잖아요. 취득액 얼마? 더하고 빼고 나머지 밀어넣으면 되잖아요. 7만 원 더하기 17만 원 빼기 12만 원 빼기 1,500원 하니까 11만 8,500원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A씨 금융자산 취득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다라고 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두 개 구했다. 참고로 이것도 회계 처리로 보여드리자면은 먼저 취득은요. A씨 118500 특별한 언급 없으면 현금 주고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투자활동 들어가고요. 참고로 분계 때린 거에 현금 나오면은 영업이든 투자든 재무든 무조건 현금표 어딘가에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처분한 게 이렇게 있네. 처분한 A씨가 장부 금액이 7만 원인데 현금 73,200원에 팔았나 봐요. 이 과정에서 A씨 금융자산 처분이익 3,200원이 발생했고, 자 이런 회계처리를 했다라는 거 참고만. 그 다음에 FVOCI가 있네. 요 FVOCI 금융자산은 지분 상품일 수도 있고 채무 상품일 수도 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여기 지분 상품이며라고 돼 있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봐요. FVOCI 평가하다 보면은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쌓이고 하잖아요. 근데 FVOCI가 처분으로 제거되었다고 쳐요. 그럼 관련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에 남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요거 제거되는데 어떻게 제거한다? FVOCI 지분 상품은 직접 대체로 제거하고 FVOCI 채무 상품은 재분류 조정으로 제거한다. 요거 지분 상품이거든요. 관련된 기포누는 뭐다? 직접 대체 대상이다. 그리고 여기 평가이익이 기초 기말 잔액 있잖아요. 요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요 평가이익은 기포누를 의미하는 거다. AOCI는 기포누의 약자. 그리고 얘는 FVOCI 지분 상품이니까 직접 대체 대상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제 본격적인 FVOCI에 대한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FVOCI와 관련된 기포누의 기초잔액이 각각 10만 원에 2만 원이고 그리고 기말잔액이 12만 6천 원에 4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단기 취득한 FVOCI 금융자산이 3만 6천 원이래요. FVOCI는 취득해서 3만 6천 원이 증가하겠다. 참고로 요거 회계 처리로 보여드리자면은 FVOCI 3만 6천 원에 현금 3만 6천 원. 요 3만 6천 원 어디로 보고하면 투자활동 현금 유출로 보고하면 된다. 자, 요걸 보고 알 수 있네. 그 다음 단서가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된 FVOCI 평가이익 자본이 10,000원이 있대요. 요 FVOCI 평가이익 기포누는 10,000원이 직접 대체로 제거가 되었네. 네, 대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처분한 FVOCI에 딸려있던 평가이익 잔액이 10,000원이 있었나 봐요. 이걸 어떻게 했다? 이것도 회계 처리로 보여드릴게요. FVOCI 평가이익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직접 대체하는 거다. 10,000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 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자료가 이것 말고는 더 없네. 해볼게요. 먼저 FVOC의 평가액은 언제 증가해요? 공정가치 평가하면 증가하잖아요. 자료 보니까 5만 원, 2만 원, 3만 원이네. FVOC를 평가해서 기타 포괄이익이 3만 원이 발생했구나라고 할 수 있네. 그래서 요 기포누랑 FVOCI가 기타 포괄 손익을 통해 3만 원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네. 요것도 회계 처리로 보여드리자면은 FVOCI 금융자산이 공정가치 3만 원 증가했고요. 요만큼 FVOCI 평가 이익이에요. 조심할 거. 요 평가이익은 뭐다? 기타 포괄 손익을 말하는 거다. 설마 기타 포괄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는 아니겠죠? 저는 옛날에 공부하던 시절에 기타 포괄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잘 구분 못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좀 위기였다. 잠깐만 대체 안 맞네. 3만 원, 3만 원, 3만 원. 네, 이렇게 했나 봐요. 그 다음에 FVOCI 금계산 감소만 비네. 언제 감소해요? 처분하면 감소하잖아요. 근데 요 FVOCI는 물론 예외적으로 공정가치와 다른 금액으로 처분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대로 처분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공정가치로 평가한 다음에 공정가치로 처분해서 처분 손익은 그래서 처분 손익은 처분 손익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 대차 맞는 거 계산해 보자면은 10만 원 더하기 3만 6천 원 더하기 3만 원 빼기 12만 6천 원 하니까 4만 원 나와요. 처분한 FVOCI가 4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FVOCI를 팔았는데 공정가치 4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에 4만 원으로 판 거예요. 이것도 회계 처리로 보여드리자면은 현금 4만 원에 FVOCI 4만 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4만 원은 어디로 보고한다? 투자활동 현금 유입액으로 보고한다예요. 참고로 여기 FVOCI 평가한 게 3만 원 있잖아요. 요 공정가치 평가는요. 기말에 평가한 것뿐만 아니라 모두 있다. 일부 금융자산은 팔 때 팔더라도 공정가치 평가한 다음에 팔잖아요. 처분할 때 평가한 것도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다. 일부는 기말에 평가한 거고요. 일부는 팔 때 평가한 거다. 합쳐서 3만 원. 그리고 일부 금융자산을 공정가치 4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에 4만 원으로 팔았다. 이렇게 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어서 차입금 볼게요. 차입금의 차입가 상환. 얘네들은 어느 활동이에요? 재무활동이에요. 재무활동. 그래서 연습 문제 6번, 7번 유형자산과 FVPA를 제외한 금융자산은 투자활동들이었고 볼게요. 주 ABC의 X1년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장기 차입금이 있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있네.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뭐예요?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었으나 만기가 1년 안쪽으로 도래해서 유동부채로 대체한 거 그걸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고 한다. 아무튼 얘네들 기초잔액이 2만 원에 10만 원이고 기말 잔액은 2만 5천 원에 14만 원이에요. 먼저 유동성 장기 차입금부터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 거 볼게요. 먼저 기초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2만 원인데 얘네들은 다 작년에 만기가 1년 안쪽으로 도래해서 장기 차입금에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개정 대체된 애들이잖아요. 요 기초에 있는 애들 중에서 기말까지 남아있는 애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초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요. 싹 다 올해 만기 상환돼요. 뭐 만기 연장 뭐 이딴 거 있을 수도 있는데 특별한 거 없으면은 다 만기 상환했다라고 쳐주시면 된다.
글씨가 안 나와. 다시 만기 상환 2만 원. 그리고 여기 기말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25,000원 있거든요. 얘네들은 다 뭐예요? 올해 중 장기 차입금 중 일부가 만기가 1년 안쪽으로 들어서 유동성 대체된 금액이 기말에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올해 중에 장기 차입금 중 25,000원이 만기가 1년 안쪽으로 도래해서 장기 차입금이 이렇게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제치되었다. 그리고 얘네들은 만기가 내년 중에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기말 현재는 이렇게 기말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중에서도 만기가 막 2년 3년 남았는데도 돈이 남아돌면은 조기 상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장기 차입금 중에서도 조기 상환한 게 64,000원이래요. 그럼 조기 상환으로 인한 장기 차입금의 감소가 64,000원 있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장기 차입금의 증가 요것만 비잖아요. 얘 뭐라고 하면 돼요? 차입하면 당연히 증가겠지. 장기 차입금의 차입. 요것도 빈칸 채워 넣어 주시면 돼요. 이거 더하고 요거 뺀 나머지로요. 요게 129,000원 나오네요.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는 이렇게 보면 되겠다. 먼저 장기 차입금 차입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얼마? 여기 129,000원 현금 유입 보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얼마예요? 만기 상환 2만 원에 조기 상환 64,000원 해가지고 84,000원 감소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재무활동 순현금 물어본다면은 요거 두 개 합쳐주시면 되고, 그래서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차입금의 증가 무속이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더 어려운 거 사채를 볼게요. 주 ABC의 2000X1년 사채와 사할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단은 기초 기말 잔액부터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플러스 증가는 감소 플러스 기말이다. 먼저 기초 잔액이 100만 원에 5만 원. 요 사할차는 사채 차감 계정이라 마이너스 5만 원으로 표시가 되기는 하는데 마이너스 표시하면 헷갈리니까 저는 그냥 5만 원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기말이 150만 원에 8만 원이요. 일단은 사채랑 사할차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나 이거부터 따져보고 지나갈게요. 먼저 사채의 뉘잇줄 액면 금액은 언제 증가해요? 발행하면 증가하지. 그 다음에 사할차는 언제 증가해요?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그때 증가하잖아요. 얘랑 같이 처음에 생기는 거다. 발행으로 인해서 할인 발행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채는 언제 감소해요? 사채 액면 금액은요. 만기 상환에서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환하면 감소한다. 근데 상환 한 줄로 써도 되는데 만기 상환, 조기 상환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기 상환, 조기 상환 두 개 쓸게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만기 상환하는 경우는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하지. 조기 상환한 경우는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만기 상환할 때는 딸려 있는 사할차 잔액이 있다 없다? 없지. 만기 상환은 만기까지 사할차를 싸그리다 상각을 완료한 다음에 상환하는 거잖아요. 반면 조기 상환은 어때요? 조기 상환은 사할차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기 상환하는 거다라는 게 조금 차이예요. 그 다음에 사할차 감소 볼게요. 언제 감소해요? 유효이절법에 의해 상각하면 감소하고요. 만약에 만기 상환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기 상환할 수도 있잖아요. 조기 상환하면은
조기 상환된 사채에 딸려있던 사할차도 같이 제거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감소된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자료를 하나하나 대입해 볼게요. 단기 중 액면 5만 원의 사채를 만기 상환했다. 참고로 요거 회계 처리로 보여드릴게요. 현금 5만 원, 사채 5만 원. 요거 사채 상환으로 현금 5만 원 유출되었잖아요. 이거 어디다 보고하면 돼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보고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액면 금액 15만 원에 장부 금액 13만 5천 원의 사채를 중도 상환했대요. 조기 상환했네. 조기 상환한 사채 액면 금액이 15만 원에 장부 가치가 13만 5천 원이래요. 뭔 소리예요? 딸려있던 사할차 잔액이 15,000원이 있었다 이거네. 그래서 조기 상환한 사채의 장부 금액은 13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조기 상환할 때 딱 13만 5천 원에 조기 상환하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지. 이거보다 비싸게 상환해서 상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싸게 상환해서 상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자료에 상환 손실 2천 원이 발생했다라고 돼 있네. 뭔 소리예요? 장부 금액 14만 5천 원짜리 사채를 14만 7천 원에 상환해서 상환 손실 2천 원이 발생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 조기 상환과 관련된 회계 처리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조기 상환한 사채 장부 금액이 일단 순액으로 할게요. 13만 5천 원인데 현금 13만 7천 원에 상환 때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채 상환 손실, 단기 손실로 2천 원이 발생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순액으로 회계 처리한 거고 총액 회계 처리로 바꿔치기 굳이 하자면은 사채 액면 금액 15만 원으로 바꿔치기 하시고 딸려 있는 사할차 15,000원 제거 이렇게만 바꿔치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재평가할 때 막 비례수정법, 누계액제거법 이런 것도 순액으로 한 다음에 총액회계 처리, 누계액제거법, 비례수정법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기회가 되면은 다음번에 이것도 해봐요. 아무튼 13만 7천 원 얘는 뭐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사채 상환으로 인한 현금 유출을 물어본다면은 만기 상환, 조기 상환 합쳐서 18만 7천 원 유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유효절법에 의한 사할차 상가액이 1,500원이 있대요. 이것도 참고로 회계 처리 보여드리자면은 유효절법에 의한 이자 비용이 얼마 있을 텐데 이 중에 사할차 상가액이 1,500원인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뭐 현금 이자로 이자 지급액 얼마 있겠지. 근데 요거는 이번 문제에선 구할 수 없고요. 굳이 따지자면은 얘는 영업 또는 재무활동이다. 네, 끝났네. 단기 발행한 사채의 액면 금액 얼마예요? 더하고 빼고 나머지 해주시면 되죠. 요게 70만 원 나오네요. 단기 중 액면 금액 7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분명히 할인 발행한 거거든요. 이때 발생한 사할차가 얼마예요? 얘도 더하고 빼고 나머지 해주시면 돼요. 요게 46,500원 나오네요. 사채를 얼마에 발행했다는 거예요? 65만 3,500원에 발행했다 요거네. 요거 회계 처리로 보여드리자면은 현금 일단 순액으로 해볼게요. 65만 3,500원 맞나?
70만 원 빼기 46,500원. 당연히 맞지. 그 다음에 사채 65만 3,500원. 근데 요거는 순액 회계 처리고 굳이 총액 회계 처리로 바꿔치기 한다면은 사채 70만 원에 사할차 46,500원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거지. 현금 사채 발행으로 65만 3,500원 유입되었고요. 요거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사채 발행과 상환으로 인한 재무활동 현금 흐름까지 알아봤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10번. 유상증자와 현금 배당 등 이번에는 자본이랑 관련된 거 볼게요. 자본은 기본적으로 뭐다? 재무활동이다. 볼게요. 주 ABC의 X1년 납입 자본과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일단은 얘네들 기초 기말부터 써놓고 갈게요. 기초가 10만 원에 5만 원. 그리고 기말이 12만 원에 67,500원이요. 그 다음에 증감 내역은 내용을 좀 볼게요. 단기 중 주식 배당으로 증가한 납입 자본이 1,000원이래요. 그러면은 요거 회계 처리해 볼게요. 이익잉여금 1,000원을 이거 방해 잘못했다. 이익잉여금 1,000원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주식 배당을 했대요. 근데 자본금도 납입 자본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요 왁구에다 반영을 해보자면은 주식 배당으로 인하여 이익여금이 1,000원 감소하고 납입 자본이 1,000원 증가하고 여기 알 수 있네.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2만 원이래요. 단기 순이익 2만 원만큼 뭐가 증가한다? 이익여금이 증가하지. 그래서 단기 순이익만큼 이익여금이 2만 원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만 하면 왁구 안 맞거든요. 이거 말고 나머지의 증감은 유상증자와 현금 배당에 의한 거래요. 먼저 유상증자 볼게요. 유상증자만큼 자본금의 주발초가 증가하잖아요. 합쳐서 납입자본이라고 할게요. 얼마? 19,000원이 모양이네. 그래서 요거 회계 처리로 보여드리자면은 현금 19,000원 대변에는 발행한 주식의 액면 가치만큼은 자본금, 나머지는 주발초. 근데 자본금의 주발초가 각각 얼마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합쳐서 납입자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 어느 활동으로 분류한다?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 거래는 재무활동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식 배당 1,000원이 있잖아요. 얘는 어느 활동이에요? 현금의 현자도 안 보이지? 현금의 현자도 안 보이는데 나름 정보 이용자에게 중요한 거래잖아요. 얘는 뭐다? 비현금 거래고요. 비현금 거래 중에 중요한 것은 주석으로 공시하면 되는 거다. 이런 거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얘는 비현금 거래. 얘네들은 중요하다면은 주석 공시한다. 이렇게 해서 납입자본은 왁구 끝났고요. 이익여금의 비네. 이것 말고 나머지는 현금 배당에 의한 거래요. 그럼 현금 배당만큼 이익여금이 감소하겠지? 이것도 빈칸 더하고 빼고 나머지 하니까 1,500원 나오네요. 얘도 회계 처리로 보여드리자면은 미처분 이익여금 그냥 이익잉여금이라고 할게요. 1,500원에 현금 1,500원 되겠다. 그래서 배당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1,500원이에요. 근데 요 배당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1,500원 어느 활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주와의 자본 거래니까
재무활동인데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 못 허용한다.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요 특히 배당 지급은요 영업활동, 재무활동 두 개 다 골고루 나오는 편이라서 어떤 활동으로 분류하는지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와 현금 배당 관련한 재무활동 알아봤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직접법은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1번이 간접법 문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간접법은 뭐랑 똑같다? 직접법이랑 똑같다. 요거예요. 먼저 영창이 이게 얼마야? 350원인데 요거를 고객, 공급자, 종업원 등 따로따로 구하는 게 바로 요 직접법이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따로따로 구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귀찮아 죽겠으니까 한 방에 몰아서 구하자. 이게 바로 간접법이다. 그냥 요거를 합쳐서 한 방에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접법 요 위에까지는 과정은 조금 다른데 결과는 똑같고요. 요 밑에 영창 밑에는 이거랑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간접법으로 영창을 어떻게 구하나 이런 거 알아볼게요.